마지막 시간이죠? 예. 집에 안 가셨네? 나 갈 수가 없어요? 왜? 뭐, 기대되고 그러세요? 자, 합니다. 102페이지로 갈게요. 102페이지로 가시면은, 일단은 프린트는 오늘 거 다 풀었죠? 풀었고, 이제 다음 주엔 제가 요게 앞에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배운 것까지 해서 또 프린트를 낼게요. 그죠? 내면은 일찍 오시면 좀 푸세요. 그죠? 일찍 오시면 푸시나요? 안 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꼭 푸시고. 아는 거 풀어요? 아는 것만 푸세요. 푸시고. 중요한 게 이게 기출 문제가 중요해요. 다 내드리는 게 기출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학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다 기출 문제를 맞히기 위한 기술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 특히 이제 이 평가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감정평가를. 그래서 여기가 102페이지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막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박스가 중요한데 박스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참고안의 제목을 한번 불러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7방법이라 그래요. 몇 방법이라고 한다? 따라해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7방법으로 이제 7가지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입니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의 삼면성이라고 해서 가격을 매기는 3가지 면이 다 틀리다라고 한다면 3방식이라는 거는 몇 개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3개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 분필을 평가를 해요.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성을 갖고 따져요. 그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일단 그냥입니까? 토지를 취득해야 됩니까? 취득 비용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면은 우리가 건축자재도 들어가고 시멘트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럼 그것들이 다 얼마인지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비용성을 갖고 따지니까 그냥요 원가를 따졌어요. 원가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공급 가격이요. 공급 만드는 가격이죠. 이 공급 가격으로 이제 본 거고요. 시장성이라는 자체는 자 시장에서 얘가 얼마인지 봤더니 이 분필이 100원에 거래되고 있대요. 그럼 그냥입니까? 시장에서 비교했습니까? 비교했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똑같은 게 지금 그냥 있어요. 이 분필이 거래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래되고 있다는 게 1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사례 가격이죠. 사례 가격으로 봐서. 그러면 나도 1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내 대상을 평가했을 때 그냥 했나요? 시장에서 비교했나요? 그래서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요? 자, 우리 건물에 대한 가격도 이 건물과 주위에 있는 건물이 그냥요 가격이 좀 비슷해요. 비교할 수 있죠. 시장에 나가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균형 가격이에요.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따져서 시장 가격을 보는 거죠. 자, 이 분필이 수익성을 갖고 따진다는 것은 자, 이 분필을 제가 아주 잘 나오는 분필을 갖고 다녀요. 그죠? 강의도 잘 되고. 그럼 제가 이 분필을 그냥입니까? 샀습니까? 만들었어요? 샀어요? 그러면 수요 가격이죠? 그러면 이걸 사서 제가 강의를 하면 수강료를 받으니까 그냥요 수익이 생겨요. 무슨 방식이죠? 수익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이 있는데 전철역 근처에 있는 거와 떨어진 것 중에서 A와 B를 봤을 때 어떤 게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올까요? A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요? 그럼 그냥요 A가 더 수익이 많이 나와요. 그럼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그러면 수요 가격이에요. 그럼 수익성 갖고 따지는 거죠. 무슨 방식이다? 수익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럼 비용 갖고 따지는 건 그냥이야 원가가 들어가. 시장에서 그냥 했어 비교했어. 수익은 수익성 갖고 따졌죠. 수익 방식. 3방식 6방법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7방법인데 옛날에는 6방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평가사는 가격만 매기는 게 아니라 임대료도 산정해요. 뭐도 산정한다? 임대료.
지금 보고 있어요? 그 가격이라는 자체가 물건의 가격이고 임료가 임대료를 줄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가사가 임대료를 많이 평가할까요? 가격을 많이 평가할까요? 임대료를 많이 평가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임대료, 가격, 자 임료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가로쳐서 나왔는데 암기가 좀 어렵죠.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따보세요. 원가법. 따보세요. 원가액. 그럼 이거는 임료를 산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이고 적산법은 이제 쌓는다는 건데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안 나가요? 비용이 나가요. 나가니까 적산은 쌓는 거죠. 그걸 다 이제 포함시켜서 임료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똑같은 물건이 그냥입니까? 과거에 거래가 됐습니까? 그러면 거래됐던 사례 가격을 몰라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냥 했어요? 그걸 비교했어요. 비교했죠. 이해가셨나?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도 그냥입니까? 거래가 됩니까? 거래가 되죠. 그래서 임대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비교한다. 비교법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생기지만 자 보세요. 아까 평가사가 매기는 것은 가치였죠.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장래 이익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장래라는 건 현재가 아니죠. 그럼 장래 이익을 우리가 왜 그 할인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할인을 따라서 미래 가치를. 자, 할인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할인을 따라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수익이라는 것은 지금 생겨요? 장래에 생겨요? 장래에 생기죠. 그리고 현재 가치로 땡겨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가격을 매기는 거야. 아니 그래요. 수익 환원 나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 환원법을 써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즐기다 갑시다. 자 하고 그 다음에 임료는 어떻게 해요? 경비가 나가죠. 그걸 하나 이제 분석을 한다는 게 수익 분석법인데 안 들어와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가로쳐서 나왔었어요. 그죠? 그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갈게요. 준비됐어요? 비용은 그냥요 원가를 갖고 따져요. 시장은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비교했어요. 수익은 쉬워요. 따라서 수익은 다 수익 나와요. 얘기해요? 그 다음 봐봐요. 원가 방식은 따라서 원가 방식, 원가법. 그럼 원가법은 무슨 방식이야? 야, 원가잖아. 그러니까 원가 방식이니까 원가 방식이지. 원가 보니까. 여러분 눈높이 가고 있어요. 따라서 비교법이라는 거죠. 좀 와요? 와야 할 텐데. 어쩌나? 나 마음이 아프네. 수익은 그냥이야. 수익이 들어가죠. 되셨죠? 그럼 이제 가르쳐 줄게. 이게 이렇게 가르쳐서 나왔어.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그냥이야. 이렇게 오지선 다 있어요. 찍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만 힘들면 글자 숫자를 맞춰줬어요. 자, 얘는 다 세 글자씩이에요. 몇 글자죠? 세 글자. 얘는 몇 글자예요? 좀 이런 것 좀 하세요. 거래, 사례, 7글자죠? 7개. 얘는 5글자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입니까? 이 글자 수를 맞춰줘야 됩니까? 맞춰줘야 돼요. 재밌어? 여기 들어간 건 이제 나오지? 그럼 여기는 수익환원법이 나오면 돼, 안 돼? 적산법. 어떻게 갔어? 제가 잘한다. 해요. 나도 힘들어. 지금 2시까지 가야 돼.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거 몇 글자 안 해도 돼. 글자가 똑같으면 돼. 글자 숫자가, 그죠? 그죠? 재밌지? 재밌게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버린 몸 2시까지 가야 돼. 적사법 나오면 돼? 안 맞잖아. 수익환원법 나오면. 임대사례 비교법. 야, 합격하겠다, 야, 그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 옆에 글씨가 나와줘요.
나와주니까 그걸 맞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가사를 따로 온 게 아니니까 이게 외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뭐든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개론이 좀 관심 가진 과목이에요? 6과목 중에서 어떻게 제일 재밌어요? 왜 그래 또? 야, 근데 세 번째 바나나 같은 거 안 나나? 처음엔 귤 넣더니 바나나 넣더니 하나 있어. 내가 원했거든? 근데 하나도 안 넣었지. 삐졌어, 진짜. 마지막이니까, 그지? 그냥 해본 소리예요. 살쪄. 자, 뭐 하다 그랬지? 글씨야, 자, 이렇게. 아시겠죠? 자기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여기는 적산법 들어가면 돼? 수입분소법. 어떻게 했어? 맞춰주니까. 아시겠죠? 근데 그게 한 번도 하고, 한 번도 안 뜨고 있거든요. 근데 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비슷한 게 하나 떴어요. 떴는 게, 봐봐. 이게 지금 여러분들 7방법으로 바뀝니다. 몇 방법으로? 7방법. 자, 그 바뀌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원가법이라는 자체는 상각이 돼야 돼요. 원가법은. 자, 봐봐요. 삼각자산에 적용돼요. 그죠? 그러면 자, 할게요. 건물은 그냥요, 상각이 돼요. 상각이 되죠? 근데 토지는 안 없어지죠? 그래서 삼각자산에만 되기 때문에 이 삼각자산은 원가법이 되지 비교 방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원가법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냐면, 자, 가볼게요. 자, 분필은 그냥입니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죠. 대답해봐요.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자. 글씨수는 하고, 이거 대답만 하면 되는 거야. 만들 수 있지? 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답세 제2조달 원가. 그럼 만약에 100원이라 그러면 이건 그냥요, 감가가 돼요. 감가를 빼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감가가 돼요. 멋있죠? 멋있대 할 때까지 분지를. 어머, 이것밖에 안 남았다. 그죠? 그러면 이거 감가가 돼요. 대도 좀 해봐요. 하면 되죠? 그 감가가 돼갖고 얘가 이 70원이 되면은 30원이 됐으니까 얘는 원가 방식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 맞아? 근데 건물은 그냥이야 감가가 돼요. 원가법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이니까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까? 다시 만들 수도 있고 감가가 되니까 원가법을 사용이 돼요. 그런가요? 그런데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 그냥인데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돼. 그러면 조금 거래해야 돼? 많이 거래해야 돼? 많이 거래해야 돼야지 이걸로 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거래 사례가 적어야 된다? 거래 사례가 많아야 된다? 많아야 되지만 비교 방식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토지를 비교 방식으로 가요. 토지를 무슨 방식으로 한다? 비교 방식으로 가요. 그래요? 그럼 왜 토지를 비교 방식으로 가냐면 토지는 그냥입니까?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원가를 못 구해요? 못 구해요. 토지 얼마 만드는지 알아? 지구 얼마야? 모르죠? 만들 수가 없어요.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무슨 성? 그럼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생산이 법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원가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토지 영속성 알아? 영속성 감가돼 안 돼? 안 되니까 원가법으로 가지 않고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무슨 방식으로? 그럼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얼마나 거래가 많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했어. 그럼 그냥이야 거래가 많아.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원래는 무슨 사례? 봐봐. 여러분들 공시지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 들어봤어야 되는데. 공시지가. 공시법은 알아? 공시. 공시가 뭐야? 뭔지도 모르고 배우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자, 공시라는 것은 함께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요, 공시예요. 공시한다는 건 등기부등록 열람할 수 있잖아요. 나만 알리는 거예요. 그래요? 지가라는 건 그냥이요, 토지의 가격. 그냥이야, 알리는 거 이렇게. 공시지가. 공시지가 알아요? 공시지가, 그지? 공시지가. 근데 토지가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어요. 무슨 사례였다? 거래사례.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간다? 비교 방식으로 간다? 비교 방식으로 가요. 그런가요? 근데 비교 방식이니까 그냥 해야 돼요. 비교할 수 있죠? 근데 토지가 개별성이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러면 일물가의 법칙이 성립된다, 안 된다? 쓰러져.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일물일가라는 게 있잖아요. 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공부 좀 하고 얘기해. 자, 그럼 환장하네 진짜. 이 집 한 중에는 그냥요 물건이 같아요. 같죠? 지금 보고 있는 거요? 똑같이 생겼죠? 똑같은 게. 그 일물일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죠? 아이씨, 이게 떨어지네? 이거 그냥 똑같이 생겼어. 그럼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얘는 일물가의 성립이 되죠? 개별성이라는 거 아세요? 토지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 토지의 가격을 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평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 제도가 만들어져요. 공시지가 제도가. 공시지가를 아무나 해야 돼? 평가사가 해야 돼.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가 한 3천만 필지가 각이 같다? 때리다 달라요. 그럼 평가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3천만 필지를 다 평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토지를 끄집어내는 게 따라서 표준지. 표준지라는 걸 끄나요. 무슨 지? 표준지라는 것은 그 지역에 제일 대표성 있는 걸 선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표준지를 그냥입니까? 평가사가 합니까? 평가사가 선정을 해버려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요 개별 토지를 산정해요. 그러면 개별 토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표준지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래요? 그럼 표준지에 대한 선정을 일반이 합니까? 감정평가사가 합니까? 감정평가사가요. 그래서 그냥 공시지가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그럼 그냥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로 비교해야 돼요. 비교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곱미터가 얘가 10,000원이 나왔다면 옛날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어요. 무슨 사례였다? 거래사례. 근데 거래사례가 다 똑같나요? 거래사례가 다 다른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이제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요? 다시 할게. 그러니까 분필 지르는 거 기억나? 분필. 그냥이야 만들 수 있어. 각하가 되죠. 그러니까 원가법은 삼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토지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강가가 돼야 안 돼요. 그럼 토지를 원가 방식으로 가야 돼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맞나? 공시지가 기준법이 만들어지게는 그냥입니까? 옛날에는 거래사례였습니까? 그럼 거래사례가 있으면 아무거나 갖고 비교하라는 얘기죠. 얘기해봐요. 근데 거래사례가 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이거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정돼서 이걸 하지 마시고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이걸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의 법이 또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토지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서 얘 하나가 튀어 들어가서 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얘기해봐요. 토지는 무슨 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기준법.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야, 근데 대단하네. 얘 아까 몇 글자였어? 7글자였죠. 맞춰준 거예요. 7글자로.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7글자 맞춰준 거죠. 맞춰줬잖아. 무슨 방식이니까? 비교 방식이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원래 6방법으로 봐야 돼요? 7방법으로 봐야 돼요? 7방법으로 봐야 돼요. 공시지가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봐봐. 지금 그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박스 보지 마시고 좌측에 가시면은 원가 방식에 원가법, 적산법이 있고 비교 방식에 거래사례가 임대사례가 있죠? 근데 오른쪽 가봐. 3번을 봐봐. 따라봐. 공시지가 기준법. 이게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토지가. 얘기해봐요. 그죠?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가야 돼요? 원래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원래는 거래사례였죠? 근데 거래사례가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이제 그냥이야 공시지가로 비교하는 거야. 공시지가로 기준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게 또 뭐냐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를 하시려면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거 아시죠?
그럼 적정한 실거래가로 하시면 거래 사례도 가능하다고 나와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6방법이 맞아요? 7방법이 맞아요? 7방법이 맞다는 거죠. 근데 저자가 위에다 올려놓은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떴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아까 몇 글자, 얘는 그리고 글씨 맞춰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나눴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이해 갔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면, 자,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맨 밑에 가시면 제목이 시상가액의 조정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가액 조정? 시상가액 조정. 찾았습니까? 자, 이게 시산이라는 것은 따라해봐요. 임시로 계산. 그럼 다 계산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중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상가액과 임료라는 건 이 가액이 가격이고 임대료가 임료인데,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 갑니다. 지금 완전 경쟁에서는 만약에 이 분필이 만드는데 100원이다. 그러면 사는데도 100원이다. 그럼 시장에서 100원으로 거래되고 있죠.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면 삼방식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 건물이요. 상가 건물에 아까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냥이야 수입 방식이야. 수입 방식이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상당히 임대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갖고 수입 방식 했더니 한 70억이 나왔어. 근데 원가 방식은 수익을 따져, 원가를 따져. 원가가 다를 수도 있잖아. 대화를 하자. 같이 대화 속에 딱 뜨는 거야. 그치? 그 만드는데 50억밖에 안 들어갔대요. 그럼 원가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다르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비교 방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살짝 봤더니 어저께 옆에 있는 사례 가격이 비교했더니 요게 한 60억에 거래가 됐어요. 어머,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 평가는 3방식이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격이 다 똑같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가격은 그냥입니까? 시상 가격입니까? 그럼 아직은 최종 쪽이에요? 임시로 계산된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시상가액과 임료라는 단어가 있어요? 103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박스. 내가 힘든 거 아는데 지금 봐봐요. 봤어요? 그러니까 시산이라는 건 임시로 계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산이라든지 복선 가격, 적산 임료, 비중 가격. 그래서 우리가 적산이라는 자체는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법을 적산가액이라고 하고 다시 만들어서 복선 가격, 적산법은 적산 임료라고 돼 있죠. 비준은 따라서 비교해서 준한다. 그러면 만약에 사례가 100만 원이면 나도 1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유추해낸다. 유추 가격이라고 그래요. 비준 임료, 유추 임료. 수익은 쉽죠. 그냥요 수익이 들어가요. 수익가액 임료라는 게 있죠. 자, 얘는 그냥입니까? 임시로 계산됐습니까? 그러면 그냥에 대해 조정이 필요해요.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왜 기대 수익률 구할 때 가중평균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평균? 그러면 평균을 낼 때 그냥입니까? 가중치를 둬야 됩니까? 가중치를 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면 상가 건물은 그냥입니까? 수익이 나옵니까? 그럼 수익 방식에도 가중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여기 가중치가 있겠죠? 얘가 이제 50%의 가중치가 있고 얘가 30%고 얘가 20%의 계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산술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을 내는 거죠. 그럼 어떠한 금액이 나오겠죠? 이 가격이 따라봐요. 최종평가 가격. 이게 최종평가 가격. 마지막 가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할게요. 최종평가 가격이 되는데 가격. 자 보세요. 자 지금 3방식이 다 같다 다르다. 그러면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3면의 등가성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하나씩 나온 가격은 아직 그냥입니까? 임시로 계산된 가격입니까? 시산이지 최종 가격이 아니죠. 이 최종 가격에 대한 중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장에다 가중치가 있다. 그럼 가중 평균을 내서 계산 방식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나온 가격이 이건 그냥입니까? 최종 평가 가격입니까? 그러면 시상가액의 조정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103페이지 밑에 시상가액의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답니다. 그럼 시상가액 조정이란 3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그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한다는 거죠. 그럼 시상가액의 상호 간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는 건데, 그럼 조정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온 가격은 최종 평가가격이다, 최종 평가 가격은 아니다. 아니고 시상가격이라는 거죠. 이게 중간 과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나온 가격이 최종 가격이라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원가 방식은 그냥이에요. 비용을 갖고 따졌어요. 그래서 비용 접근법이라고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접근법을 이제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하거든요. 그럼 코스트 어프로치는 은하 용어야, 외국 용어야? 어떻게 알았어? 영어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감정에서는 비용 접근법이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감정 이렇게 야매만 하지만 감정 평가를 강의하고 있죠. 한국 감정원의 원서가 일본 방식과 미국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가 방식이라고 하고 미국은 비용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방식? 원가 방식. 그럼 원가 방식은 그냥이요. 원가를 갖고 따졌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비용성입니까? 비용성이죠. 지금 보고 있어요? 내가 아까 분필 분질렀죠? 그게 분지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시기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원가법을 상각하려면 그냥입니까? 상각이 돼야 됩니까? 돼야 되죠. 상각자산에만 적용되거든요. 상각자산. 그럼 토지에 적용되겠어요? 건물에 적용되겠어요? 건물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제2조달 원가라는 게 나옵니다. 원가에서 빼기 감가 누계액을 산정하게 되면 우리가 적산가액이라는 시상가액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다시요.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다시 이 분필을 드릴게요. 자, 이 분필 든 이유는 뭐 할지 아시고 계시죠? 자, 이걸 그냥요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따라서 제2조달 원가. 다시 만드는 거 재생산 비용이에요. 맞아요? 이거 썼어요. 새 거예요. 새 거죠. 근데 새 건데 얘는 그냥이다 감가가 된다. 멋있죠? 멋있다 할 때까지. 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70원 빼니까 3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토지예요? 건물에 돼요. 건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토지는 그냥입니까?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어요. 자, 일단은 토지도 거래 사례가 많아야 되죠? 근데 조성지 매립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조성지 매립지는 조성지와 매립지는 우리가 매립지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매립했을 때 새로 땅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래됐던 사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매립할 때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따끈따끈하게 지금 원가를 알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원가 방식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적지 마세요. 이따 내가 체크해 드릴게. 적어 써봤어? 다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이 시기 중요하고 요 빼는 과정을 따라보세요. 감가수정. 수정이라 그래요. 감가상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좀 유사한데 좀 틀린 개념으로서 감가수정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일단 기준 시점이라는 걸 정해주고 기본적인 것만 갈 거예요. 정해놓고 자 가는데 갈게요. 자, 건물은 그냥요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감가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가 되면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그 건물의 버팀 연수를 따라서 내용 연수, 내용 연수라 그래요. 사람이 내용 연수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하죠. 건물에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나온 게 있고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지나온 연수를 따라서 경과 연수, 연수라 그래요. 경과 연수, 경과된 연수. 남아 있는 것을 잔존 연수라 그래요. 잔존 연수. 그러게 되면은 만약에 갈게요. 그러면 이 칠판 두 개가 새로 만들었을 때 1,000원이래요. 그냥입니까? 감가가 됩니까?
되겠죠. 그래요? 그럼 경과연수를 봤을 때 경과가 3년이 경과됐으면 이걸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100원씩 3년이면은 그냥입니까? 300원이 됩니까? 그럼 300원은 그냥이요. 100원을 3번 합쳤어요. 그래서 감가 누계액이라 그래요. 무슨 누계액? 감가 누계액. 또 수정액이라고 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여기까지 가셨어? 그래서 이제 얘는 항상 거기 보시면 개념에 동그라미 1번 개념 있죠. 이 개념이 가로쳐서 나와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치시는데 거기 보시면은 제2조달원가라는 게 있나?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무슨 원가? 제도원가가 박스 쳐서 나와요. 제도원가 동그라미 치시고 A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가로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자 그냥 번호를 매길게요. 그래서 첫 번째 A로 보자. A, B, C로 간다면 그 다음에 봐봐. 일로 봐요. 가격만 매겨요. 임대료도 산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서 원가법. 책 보지 말고 날 보고 얘기해요. 원가법. 원가액. 임료예요? 가액이요? 가액이죠.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원가에 가짜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임대료라 그래야 돼요? 가액이라 그래야 돼요? 가액. 이렇게 보는 거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법은 무슨 원가에 제조달원가에 뭐를 해서 감가 수정을 해서 뭘 구해?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딴 것들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왁구가 맞아야 돼요. 지금 가로쳤어요? 가로쳐서 나와요. 가로쳐서. 그죠? 그러니까 쉽게 나온다면 가로쳐서 나올 수 있고 산식이 또 가로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원가법에서 산출된 시상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나와 있죠? 복선가격. 적산 쌓는다. 원가니까. 복선 이제 만들 때, 새로 만들 때. 그래서 밑에 그 식이 제도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면은 적산가액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적용대상 갖기 이제 잘해야 돼. 내가 아까 분필 분질렀지? 그냥 이제 상각이 돼야 돼. 그래서 원가법은 제도원가 및 감가수정을 적절히 행할 수 있는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에 적용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여러분이 한다면 좀 추가적으로 본다면 굴삭기 아시죠? 그다음에 건설기계. 건설기계도 감정평가예요. 적으세요. 건설기계로.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선박 들어봤어요? 선박도 감정평가를 해요. 적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항공기라고 들어봤죠? 다 감정평가해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요 상각이 돼요. 상각이 되죠. 그런가요? 그 모든 삼각자산에 적용된다는 거죠. 적어놓으셨어? 시험제 나와. 그래서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라는 거죠. 찾았죠? 모든 삼각자산에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를 적어보세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는요 그냥입니까? 상각은 됩니까? 돼요.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거래가 많이 됩니까?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보라요. 자동차는요. 이거 무조건 떠. 이거 한 70%가 나와. 알겠어? 다시 갈게. 그냥 해야 돼. 상각이 돼야 돼. 그러면 건물 상각 되지? 요. 건설기계, 굴삭기 되죠? 선박, 항공기 되죠? 그럼 감정평가 해요. 근데 자동차 있어? 자동차? 자동차는 원가가 이제 알고 상각은 되지만 그냥이야 사례가 많아. 그러면 얘는 거래사례 비교로 한다는 게 시험제 나와요. 기억하셨습니까? 이제 앞쪽에서 왜 중부동산이라는 거 아시죠? 중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일로 와봐요. 이 거래사례가 되고 비교 방식이 되려면 그냥요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거래 많이 안 돼도 많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는 게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자동차죠. 그렇죠? 부부끼리 저녁에 얘기를 해요. 여보 적금 타면 중고 굴삭기 한 대 사자. 그렇지 않았죠, 그죠? 중고 선박. 자동차를 얘기하는 게 그냥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 가요. 적어놨어요? 그럼 자동차는 원가법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래사례로 가야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2번 토지는 부중성 때문에 만들어낼 수 없죠. 생산비 법칙이 안 되니까 생산비를 몰라서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냥이다. 곤란하다. 곤란하죠. 아까 했잖아.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조성지 매립지 있죠. 예외적으로 얘는 원가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거래됐던 사례가 많지가 않죠. 원가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오케이 바니?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기준 시점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시점이 나온다?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그 날짜를 얘기를 해요. 감정평가액을. 그러면 기준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시험 문제에 따라봐요. 준공 시점. 이게 나와요. 이 건물도 준공 시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준공 시점, 기준 시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으로 가야 돼요. 무슨 시점으로 간다?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이제 그 감정평가액의 결정의 가격을 매기는 기준 시점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오늘 몇 월 며칠이요? 20일이요? 날짜 가는 것도 몰라요? 12월 20일. 그러면 12월 20일은 똑같이 내줘요. 내주는데 앞에 연도를 바꿔요. 그럼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2016년인데 지금 2018년이죠?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죠. 그걸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몇 년 지났다? 2년. 맞아요? 그럼 우리가 준공 시점으로 가야 돼요? 기준 시점으로 가야 돼요? 기준 시점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간다는 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봐봐요. 지금 가볼게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준공 시점으로 가야 된다. 항상 기준 시점으로 가야 된다. 기준 시점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나와야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준공 시점 그럼 돼 안 돼? 신축 시점 안 되죠. 별 지랄 떠는 시점 반드시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명시하고 갈게요. 근데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기준 시점은 어때요? 언제로 날짜로 하라는 거예요? 12월 20일이죠? 근데 그냥입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그럼 인플레가 생기고 물가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해 갔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1억이었으면 만약에 10% 상승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1억 1천만 원입니까? 1천만 원으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항상 어떻습니까? 요거는 1,000원이라는 자체가 아까 이 칠판주기라면 얘 새 거예요? 이 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새 거로서 가요. 그럼 중고로 갑니까? 신규로 갑니까? 신규로 가고 이걸 빼줘서 얘가 700원이 되죠? 그럼 700원이 더 커요? 요 1,000원이 더 커요? 1,000원이 더 크죠?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제조동가에 의의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럼 1번 제조동가란 대상 물건의 무슨 시점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중고 시점, 신축 시점 이런 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대답 좀 해봐. 반드시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래서 현재 재생산, 재취득하는데 적정 원가를 총액을 말해요. 1,000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건물의 경우는 기준점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소요되는 적정 그냥이야 신축 원가야. 새로 만들었을 때 원가로 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바리? 그러면 2번 아까 700원하고 1,000원이 1,000원이 더 세지? 그럼 얘는 항상 상한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조원가는 대상물건을 중고 상태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점 현재 신축 시 적정 원가를 총액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가셨어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저리 갑니다. 산정 기준은 자 제도론가를 산정해요. 산정 기준이 있는데 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자 들어갑니다. 자가건설과 도급이라는 게 있어요. 도급 준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가건설하고 도급건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가건설은 보통 건축주는 자기가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자기가 합니까? 맡깁니까? 맡기죠. 나도 건축사가 아닌데. 맞아요? 그러면 자가가 많아요? 도급이 많아요? 도급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방식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니 무슨 방식? 아니 봐봐.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원가 방식을 하고 있죠.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그럼 원가를 따지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평가사한테 원가 방식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원가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래요? 근데 자가건설의 갑돌이가 평가사한테 맡겼으면 평가사가 더 원가를 잘 알아요? 갑돌이가 잘 알아요? 갑이 잘 알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얘한테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 얼마 들어왔냐, 얼마 짜증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도급으로 가요. 뭐로 간다? 도급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가 했어도 그냥입니까? 도급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들어간 거라도. 그렇죠? 그럼 도급을 줬다는 가정에서 가자는 거죠. 그러면 남한테 도급을 줬다는 자체를 갖다 보니까 비용문서 같은 게 있고 여러 가지 평가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자가건설이라도 자가로 간다, 도급으로 간다. 도급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을이라는 건설회사한테 도급을 줬다면 자, 그 도급을 받은 애가 건설회사가 수급인이고 도급을 요청한 애가 도급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건설회사는 그냥입니까? 이 이윤이 있어야 됩니까? 이윤이 있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우리가 지금 거기 보시면은 제도론가라는 게 있죠? 여기에 산정이 된다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갈게. 자가건설이냐, 도급건설이냐 불문하고 어떤 건설이 원칙이야? 도급을 준다는 거죠. 그래요? 자, 자가를 평가사한테 평가되면 그냥입니까? 원가를 계속 물어봅니까? 물어보니까 짜증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이야 도급으로 가. 무조건 도급으로 가자는 거지. 얘기해줘 다음 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도급 줬으면 요거 수급인이 있겠죠? 그러면 이 건설회사가 이윤이 없어야 돼요? 이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이제 미주죠. 도급 방식의 기준이 있으면은 자가건설이라도 수급의 적정인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편의적 도급 건설 비용이 이제 우리가 직접 간접 공사비 수급의 적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감가수정을 가기에는 조금 지금 힘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하겠고,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쪽으로 가셔서 103페이지로 가시면 103페이지 가셨어요? 3방식 6방법이에요. 이제 7방법이에요. 무슨 지가가 나왔어요? 공시지가가 나왔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제가 분필을 품질렀다는 건 그냥이야. 분필은 삼각이 돼. 만들 수 있죠. 그 원가법은 삼각자세만 적용이 돼요. 근데 토지는 삼각이 돼야 안 돼요. 만들 수 없으니 비교 방식으로 가요. 근데 옛날에는 거래사례였는데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들어간 거죠. 맞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상가액은 그냥이요. 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글씨 맞히는 거 잘 하셔야 돼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원가법은 그냥입니까? 제조원가가 나옵니까? 무슨 수정을 하여? 임대료다, 가액이다. 이 세 가지 지문이 가로서 나와요. 할 수 있겠어요? 산식도 어떻게 돼요? 제조원가, 감가수정, 가액이죠? 이렇게 해서 그 산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적용 대상은 그냥입니까? 건물 등 같은 삼각자산입니까? 삼각자산이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건설기계 되죠? 대답해요. 자동차는 뭐가? 거래사료로 가요. 자동차는 원가 보면 안 됩니다. 이해 갔죠? 근데 선박이나 항공기는 되죠? 되죠? 근데 토지는 안 되죠? 근데 조성지 매립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부산시청. 부산시청은 그냥이요. 공공용 부동산이에요. 그죠? 얘기해봐. 그렇죠? 그럼 부산시청은 수익이 발생하진 않아. 그럼 무슨 방식 안 돼? 수입 방식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비교 방식 하려면 그냥요 거래가 많아야 돼요. 부산시청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원가 방식으로 합니다. 무슨 방식으로 한다? 원가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공공용 부동산도 원가 방식으로 가요. 아시겠습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도원가는 그냥 시점이 중에 기준 시점이 중에 기준 시점. 그래서 그 제도원가라는 건 항상 중고예요, 신축이에요. 신축. 그래서 우리가 1,000원에서 300원 뺐더니 700원이 됐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정 기준은 자 할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내가 자가 건설했는데 평가사한테 원가법으로 물어보면 그냥이야 나한테 원가를 물어봐. 짜증나지? 그러면 자가로 가야 돼? 도구로 가야 돼? 그죠? 자가라도 도구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내가 도급을 줬다는 것은 내가 도급인이 되고 그 건설회가 수급인이 되는 거죠. 그럼 걔 이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가 건설이 아니라 도급으로 가니까. 그러면 수급인의 적정이윤도 그냥이다 편입이 된다. 이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써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여기까지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드리는데 요 감가수성부터 아직 안 푼 거 있죠? 그러니까 모르고는 풀지 마요. 오늘 한 것만 풀고 다음 주에 꼭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